손실 극복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2부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준현 운용형님 그리고 김형일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2부에서도 종목 진단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실시간 종목 상담으로 빠르게 진행이 되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종목 상담 신청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 유튜브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 남겨주시면 상담 접수 가능하고요. 전화로도 열려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25-8200번, 02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와 직접 이야기하시면서 더욱더 많은 이야기 단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 문의도 얼마든지 좋으니까요. 궁금한 내용들 또 시장에 대한 궁금증들까지 모두 다 속 시원하게 털어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이 시간 또 채팅창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잠깐만 인사 나눌게요. 따르릉님 오셨고요. 종목도 남겨주셨네요. 헝그리 복선님도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박순영님께서 오늘 멘붕이에요 라고 하셨는데 이 멘붕일 때는 이 나만 믿고 따라와가 딱이죠. 지금 이 시간 저희와 함께 좋은 정보로 힐링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반올림님께서도 2부 출석, WTN님도 저도요 라고 해주셨고 진달래님께서도 또 반갑게 반갑습니다. 손을 흔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럼 2부에서도 종목 진단 계속 이어가고요. 2부에는 또 중요한 코너가 기다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자, 히든 카드 추천 종목까지 끝까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 진단 바로 출발을 할까요? 네, 그래 볼까요? 자, 첫 번째 종목 진단 성일 하이텍입니다. 우선은 전문가님께 키워드로 좀 한번 들어볼까요? 얼마에 매수하셨는지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유튜브에서 나나그네 님이 남겨주셨고요. 네, 성일 하이텍 16만 7천 원에 매수가시고요. 비중은 25%. 계속 내려가는데 어찌할까요?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네, 성일 하이텍 그래도 좀 최근에 좀 많이 하락을 하면서 걱정이 좀 크실 것 같습니다. 사실 성일 하이텍은 폐배터리의 대장주면서 정말 상승을 또 잘 나왔었고, 근데 한번 급등이 세게 나오더니 그 이후에는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폐배터리 관련주는 또 2차 전지랑도 같이 가는 흐름이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네. 최근에 하락 때문에 손실 구간에 접어드시다 보니까 지금부터 좀 대응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2부의 첫 번째 종목 진단은 또 특별히 두 분께 모두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다시 한번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두 분의 투자 의견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준현 운용형님, 성일 하이텍 투자 의견은 어떠신가요? 네, 일단 보유 의견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김형일 전문가님께서는 성일 하이텍 어떻게 가져갈까요? 저도 보유입니다. 두 분 모두 성일 하이텍 보유 의견 주셨어요. 지금의 하락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조금 더 자세한 진단 들어보겠습니다. 운용형이 성일 하이텍 어떻게 보유하면 좋을까요? 예, 일단은 보유 의견은 들었지만은 일단은 그 걱정도 해야 되는 그 종목이 아닌가 저 그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예사 이제 폐 배터리지 않습니까? 근데 예사가 지금 현재 폐 배터리 쪽에 예사 실적은 매출액 나와 있거든요. 이익도 나고 있는 회사고. 근데 폐 배터리 쪽에 대한 매출은 아니죠. 예사 현재 지금 사업 구조상 매출 보게 되게 되면 주 매출 부분이 딱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항산 니켈하고 항산 그 코발트 쪽이에요. 코발트 제품 쪽. 아니야 아직 폐 배터리 쪽에서 예사가 주요 광물들 그 소재를 추출하기가 안 되죠. 왜냐하면 배터리 수명이 제가 알기로는 최소 심하게 운전하게 되면 10년에 이제 배터리를 바꿔야 된다는 거. 착실하게 운전하게 되면 20년, 30년까지 배터리 쓴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기차 시장이 지금 시장에 나온 시점 제가 알기로는 지금 2, 3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렇죠. 2019년도 그러니까 아직 폐배터리 나오려면 한참 아직 멀었네요. 멀었죠. 2030년도 가야 됩니다. 네. 네, 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폐배터리와 관련해 가지고 물론 이 부분 자체가 이제 이런 리사이클 관련 부분 자체가 주목을 좀 받겠지만 아직 멀었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 매출이 폐배터리 쪽에서 매출이 지금까지 나와서 이게 실적이 반영됐으면 주가 사야 되는데 예사 실적 자체는 다른 그런 항산 니켈이나 탄칸 코발트 쪽이니까 폐배터리가 시장에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배터리가 많이 굴러다녀야 되고 10년 이상 돼야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은 2차 전지와 관련해서 마진으로 본다 한다면 마진이 소재 쪽에 가장 높은 게 광물입니다. 광물이 가장 마진이 높고요. 네. 그다음에 양극재가 마진이 높고요. 펫 배터리가 가장 낮습니다. 왜냐하면 펫 배터리는 배터리를 해체해가지고 추출해가지고 거기서 리튬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소재, 니켈이라든가 망간을 추출하기 때문에 공정 과정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마진이 약해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최근 시장 자체가 펫 배터리 리사이클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주가가 빠르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또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보유 의견을 좀 제시를 해드렸지만 네. 전략까지 말씀드릴까요? 네, 가격 네. 전략까지. 전략까지 짧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짧게 손절을 해야 된다. 아. 일단은 목표 주가는 제가 좀 18만 원 좀 잡아드려놨는데요. 일단은 현재로 봐서는 좀 위태위태한 게 예사가 지금 3월달 초에 장대 양봉 나오는 시점, 이거는 최소한 이탈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3월 20일 날 저점이 15만 1,100원이었고 그 다음에 3월 30일 날 저점이 15만 6,500원, 오늘은 15만 그보다 약간 위인 15만 8,300원이에요. 내일 만약 시장이 안 좋으면 3월 30일 저점 좀 깨면서 15만 원 아래도 유퇴 하는데 그래서 아마 우리 시청자님이 약간 그런 더 걱정하는, 왜냐면 최근에 계속 좀 고점이 좀 낮아지고 있거든요. 다른 종목들은 그래도 양극재 종목들은 고점이 높아지는 종목들이 많은데 그래서 리스크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18만 작게 잡아드렸고 그 다음에 손절 가격은 일단 15만 원 정도로 이탈한 시점에서는 우리 시장 상당히 걱정하고 계시니까 15만 원 이탈한 정도의 시점을 일단 좀 매도해야 될 거예요. 만약에 이거 이탈하게 되면 이번에 여기까지 내려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최소한 14만 원 내지는 13만 원대까지 내려올 수가 있으니까 일단 15만 원 이탈한 시점에서 손절도 함께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유 의견 주셨지만 짧게 보고 빠르게 좀 대응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 18만 원이고요. 15만 원에서는 반드시 빠져나오셔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김영일 전문가님의 투자 전략도 들어볼까요? 일단 최근에 페베터리가 주목을 받았던 게 이제 유럽의 CRMA 발표에 따라서 페베터리 좀 주목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 페베터리 쪽에 유럽에서 본격적으로 좀 드라이브를 걸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된 건데 결국에는 일단은 CRMA 내용 내에서는 이제 페베터리 쪽이 직접적으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반드시 좀 이 드라이브가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유럽에서도 사실 광물이 안 나오거든요. 우리나라도 광물이 안 나오지만 유럽도 광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이제 이 배터리 소재에 대한 부분들을 RMA라는 이제 다시 한번 공급망 개편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업으로 이제 충족을 시킬 것이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폐배터리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주 내용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기대감이었죠. 그래서 폐배터리 쪽이 상당히 상승이 잘 나온 건데 결과적으로는 CRMA 지나고 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쉬어가는 구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2025년 정도부터 조금씩 이 배터리가 풀리기 시작을 합니다. 폐배터리가. 그러면서 그때부터 점차적으로 이제 폐배터리 시장이 성장을 하기는 할 건데 다만 성일 하이텍이 워낙에 그동안에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고평가에 대한 우려감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국내에서 확실하게 기술력은 이제 압도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는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일단 삼성에서 비중이 어느 정도 좀 갖고 있는 기업이죠. 삼성에서 지분 투자를 한 기업입니다. 삼성 SDI에서 이제 약 한 8%에서 9% 정도 이제 지분 투자를 해 놓은 기업이기 때문에 성일 하이텍이 어찌됐든 국내 폐배터리 기업 쪽에서는 기술력이 저는 가장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2차 전지 리사이클링에 있어서 일괄 공정이 가능한 기업이 세계적으로 이제 유럽의 유미코아 외에는 이제 이 유일하다. 중국 업체 제외하고 유일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CRMA라는 이제 새로운 법안이 나왔고 유럽의 유미코아 외에는 결국엔 성일 하이텍이 이제 유일하고 성일 하이텍이 최근에 이제 헝가리 공장도 지금 이제 많이 증설을 해놓은 상태라서 앞으로 이러한 기대감들은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시장에서 앞서고 있는 그리고 조금 더 주목받을 수 있는 이슈가 많다 보니까 폐배터리 쪽은 잠시 이제 쉬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어떻게 좀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냐라고 했을 때 저도 목표가가 이제 운영연기가 똑같습니다. 약간 18만 원 중반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일전에 RMA로 인해서 기대감이 형성이 됐었고 크게 이제 양봉이 올라왔었는데 저는 이 물량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량이 살아있는데 RMA의 생각보다 폐배터리 쪽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실망감으로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대한 물량은 그대로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이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만약에 이 15만 원 구간만 이탈을 하지 않으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구간이 결국에는 물량이 강하게 들어간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지켜주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아마 15만 원부터 18만 원까지 밴드권을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기대감이 크게 형성이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고점 돌파 시도를 해주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일 하이텍은 이제 어느 정도 보유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말씀 주셨던 것처럼 만약에 시장이 지금 코스닥이 너무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코스닥이 꺾이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
10% 이상의 하락 구간은 저는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네.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성일 하이텍이 15만 원 이탈을 하게 되면 아마 13만 원 초반대 정도까지는 하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힘 모아서 올린다라고 했을 때 현재가가 또 매물대로 작용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15만 원 이탈을 하게 되면 저도 마찬가지로 손절을 추천을 드리고요. 15만 원을 지켜주면서 왔다 갔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제 이 박스권 상단까지는 이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저는 그렇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이 박스권 상단에서 만약에 추가적인 돌파가 안 나온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차익 실현 진행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폐배터리 쪽이 기대감은 분명하게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사실 폐배터리보다 앞에 있는 게 지금 현재 양극재 혹은 이제 2차전지 장비 부품 쪽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쪽으로 교체를 해서 수익을 좀 더 빠르게 노려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18만 원 중반대로 설정을 해서 이 정도 가격이 오게 되면 마찬가지로 정리하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일 하이텍 계속 내려가는데 어찌할까요? 라는 이 시청자님의 질문이었는데요. 폐배터리 기대감에 상승을 했고요. 지금은 쉬어가는 구간이고 고평가 우려감이 있으니 손절가로는 15만 원 이탈하지 않으면 괜찮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하지만 15만 원 이탈했을 때는 손절로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목표가로는 18만 5천 원 잡아주셨습니다. 네, 자 그럼 두 분의 투자 전략 한 번 더 정리를 좀 해볼까요? 자, 두 분 다 목표가 손절가 똑같습니다. 보유에 대한 의견도 똑같고요. 다만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두 분께서 모두 다 조금은 주의 의견도 함께 전해주셨는데요. 부지런히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 18만 5천 원, 손절가 15만 원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다시 한번 또 실시간 종목 상담 조금 더 빠르게 달려가 볼 거고요. 자, 2부 첫 번째 종목은 어떻게 선정이 되느냐? 바로 전화 접수를 주시면 됩니다. 전화 접수 종목 가운데 한 종목을 선정해서 2부 첫 번째 종목으로 특별히 두 분 전문가님 모두에게 깊이 있는 진단을 들어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전화 상담도 많이 이용 부탁드릴게요. 02-325-8200번입니다. 325-8200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시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다시 한번 스피드 종목 진단 달려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동양 파일 살펴볼게요. 매수가는 4,200원이고요. 비중 30% 가지고 계세요. 매수가까지 다시 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너무나도 많이 울고 계시네요. 동양 파일을 살펴보니까요. 오늘도 좀 하락을 하네요. 2.7% 하락을 하면서 3,23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종목이 계속해서 내려가다가 지난해 우쿠라 재건 관련주로 좀 엮이면서 급등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청자님께서도 조금 더 손실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매수가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이 종목이 콘크리트 파일 회사거든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도 없습니다. 콘크리트 파일이라는 것 자체는 연약 지반에 이제 콘크리트 파일을 박아가지고 단단하게 해서 이제 건축물을 세우는 거거든요. 예컨대 대표적으로 매립지 같은 경우, 예컨대 서해안 간척시라든가 새만금이라든가 연약 지반이지 않습니까? 바다를 메꿨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공장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네. 지반을 다지기 위해서 콘크리트 파일을 받거든요. 그래서 사회 간접적은 투자가 활발하게 전개될 때 이들 관련 종목들이 수혜를 받습니다. 이와 관련된 회사가 상장된 회사가 동양 파일이 있고 그다음에 옛날 대림 CNC라는 회사가 3일 CNC로 바뀌었을 거예요. 두 개 회사가 대표적이고 그다음에 IS 동서라는 회사가 폐배터리 사업도 하고 있지만은 또 이 사업도 하고 있어요. 이게 근데 그 3일 CNC와 비교해 보면 거의 비슷한데 3일 CNC를 보니까 작년에도 적자가 났더라고요. 동양 파일 작년 흑자가 났는데 주가 못 갑니다. 결론 이거는 안 되니까 매수 가격까지 기다릴 거 없어요. 지금은 물론 안 간 종목들이 많지만 다른 거 갈 때 못 가면 이 종목 더 스트레스 받습니다. 주가 올라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손실이 좀 났는데 올라가봐야 이 종목은 3,50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팔으셔가지고 다른 종목적으로 지금 조정받고 있는 종목들 교체하는 게 훨씬 빠르다고 봐요. 매수가까지 기다리는 게 오히려 더 어리석습니다. 손절 과감하게 하셔가지고 올라가봐야 3,400원이거든요. 좀 기다리면 한 3,500-600원 정도 올라올 것 같네요. 그거 기다리면 뭐합니까? 다른 거 지금 개별 종목들은 10% 20% 간 종목도 수두로 간대. 물론 가는 이 종목 팔아가지고 급등주 2차전지라 따라 사는 얘기는 아닙니다. 더 좋은 종목들 최근에 조정받고 있는 반도체라든가 장비 종목들 그들 종목 것도 가지고 가는 게 훨씬 더 빨라요. 그래서 맞아요. 매도 의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도할 때는 확실하게 매도를 해야 합니다. 더 이상 미련 갖지 마시고 기다리지 마시고 바로 매도 의견 드렸고요. 자, 그러면 어떤 종목 사지? 잠시 후에 히든카드 종목 꼭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자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시청자분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제노코요.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25,300원 12%입니다. 25,300원에 12%. 네, 제노코 네. 혹시 언제 매수를 하셨나요? 한 2월 달인가 급한 마음에 네. 올라갈까 싶어서 사고 나니 음. 자꾸 떨어지네요. 이 방송에서나 뭐 다른 뭐 증권사나 예, 이런 데서 좀 이렇게 막 추천. 좋다고 하니까 좀 따라가신 것 같아요. 네. 네. 자, 전문가님. 우주항공 관련주, 방산 관련주인데 좀 따라가셨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이제 제노코 같은 경우에 위성통신 쪽에 한 20% 매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방산 쪽이 이제 한 40% 정도 매출 나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우주항공 관련주로 이제 일전에 굉장히 크게 움직였었던 주가 구간이 있었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우주항공 관련해서 수혜를 전혀 못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 굉장히 사실 이슈가 많이 나왔거든요. 이제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우주항공청, 그러니까 한국판 나사죠. 요거에 대한 이제 설립 논의가 계속해서 좀 이루어졌었고, 예. 연내에 이제 개청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스타링크 국내 진출권, 스타링크가 이제 약 2분기에서 3분기 정도에 국내 진출한다 이야기 나오면서 관련주들 마찬가지로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5, 6월 달에 이제 누리호 발사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면 사실 우주항공 쪽에는 이슈가 굉장히 최근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안 간 게 아니에요, 사실. AP위성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최근에. 차트 잠깐 보시면 AP위성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요. 수급 활발하고요. 그 다음에 세트레가이도 마찬가지고요. 인텔리안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주항공 관련주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제노코는 우주항공 쪽에서는 전혀 반응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방산 쪽이다라고 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방산 쪽은 지금 실적 잘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제노코가 방산 쪽으로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기대를 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제노코는 지금 현재 수혜를 받을 만한 이슈 없이 힘이 많이 약하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21선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다시 121선 구간 이탈 시도를 할 거고요. 만약에 이 구간까지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저는 2만 원 정도 구간까지는 하락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매수가 이상의 수익권은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때문에 저는 제노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힘이 많이 약한 만큼 21선 구간을 만약에 내일 추가적으로 이탈을 하는 그림이 나온다. 그러면 저는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고 수급이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는 종목군으로 교체하는 게 저는 수익 만회가 훨씬 빠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현재 21선 구간을 지켜준다라고 하면 반등이 나오기는 할 텐데 마찬가지로 반등도 약간 24,000원에서 25,000원 정도 구간으로 그렇게 세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약반등 수준에서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24,000원에 손절해야 됩니까? 21선 이탈 시 손절 아니면 반등 시에는 24,000원대에서 정리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노코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상황에 조금은 마음이 아프셨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손실을 최대한 줄여내는 차원에서 빠져나오시고 지금 충분히 또 잘 가는 종목들 많으니까요. 꼭 기회 잡아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채팅창에 많은 분들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종목이 살짝 뜸한 것 같아요. 지금 이 타이밍을 잘 이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럴 때 더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 매수 문의도 남겨주세요. 전화 상담도 계속해서 열어두겠습니다. 02325-8200번 이용하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상담입니다. 이번에는 매수 문의를 주셨네요. 나는야 주린이 님께서 메디톡스 매수 문의합니다. 지금 매수하면 어떨까요? 전망과 목표가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메디톡스가 최근에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네요. 급등이 나왔죠. 23만 3천 원 오늘의 종가이고요. 정말 그 수많은 악재를 이겨내고 살아나고 있습니다.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매수를 해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이 종목이 이제 보시면 이제 2월달 중순부터 주가 급등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대웅제약과 보톡스 균
관련해가 소송 한 5년 동안 끌다가 최종적으로 승리했잖아요. 네. 하도 왔다 갔다 공방이 치열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저도 하도 헷갈렸거든요. 어떤 때 대웅제가 이겼다가 메디톡스가 샀다는데 최종적으로 결과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메디톡스가 승소를 하면서 네. 이제 불확실성은 해소가 된 것 같아요. 된 것 같은데 근데 그 기대감이 지금 반영이 좀 돼서 올라왔는데 근데 그 소송관 때문에 엄청나게 메디톡스가 출혈이 심했어요. 이미지도 안 좋았고 실적도 곤두박질 쳤고 작년도도 이제 과거의 회사 영업이익률이 한 50% 60% 가까이 넘어갔던 회사가 작년도에 영업이익률이 한 20%까지 뚝 떨어졌으니까 실적은 작년도 이제 400억 정도 이제 정상화 됐으니까 점차적으로 좋아질 건데 그 사이에 경쟁사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예컨대 대표적 경쟁사가 휴젤이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휴젤 회사가 있는데 저는 우리 시청에 매수 물어봤잖아요. 네. 저는 휴젤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두 개 회사를 비교를 해보면 자 휴젤 차트 좀 보고 계시죠? 네. 휴젤은 바닥이고요. 일단 밸류를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시가총액이 똑같아요. 두 개 회사가. 시가총액이 똑같다. 1조 5천억, 메디톡스 1조 5천억이고 휴젤은 1조 6천억이니까 1천억 차이 나요. 자, 휴젤이 작년도에 영업이익이 1,000억 났습니다. 올해 1,100억 나니까 영업이익률이 30%가 넘어요. 근데 앞서 메디톡스는 작년도에 영업이익이 400억대였거든요. 467억. 올해는 이제 물론 좋아지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회사가 작년도에 이익 났던 휴젤만큼 이익은 안 날 거예요. 400억짜리가 올해 1,000억 난다든가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밸류는 어떠냐? 회사가 지금 메디톡스 같은 게 올해 전망치가 안 나와 있는데 작년도 주당 EPS가 5,000원이니까 지금 대충 지금 작년도 현재 주가 29만 원 기준으로 본다, 23만 원 기준으로 본다면 PER 40배잖아요. 40배. 올해 이제 떨어진다 한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엔 20배 아래로 안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럼 휴젤은 어떠냐? 휴젤은 지금 올해 작년도 실적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주가 수익비로 PER이 메디톡스 앞서 작년 실적 기준으로 40배라고 그랬고 회사가 휴젤이 지금 올해 작년도 29배, 올해 19.8배거든요. 내년 17배. 그럼 이게 재무내용 자체는 비쌉니다. 부채 비율도 회사가 없는 회사니까 20%밖에 안 되는 회사니까 네. 재무내용 자체는 괜찮아요. 그래서 가격 대상으로도 지금 차트로 보게 되면 이거 메디톡스 그 소송관이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물론 차트도 지금 살아 있어요. 메디톡스. 근데 이거 사가지고 추가 수익보다는 굳이 보톡스를 한다 그러면 바닥권에서 지금 거의 지금 머물러 있잖아요. 지금요. 오히려 20평 턴하고 있는 휴젤이 고점에서도 많이 빠졌고 충분히 좀 이 종목이 더 안정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메디톡스는 일단 간망. 휴젤을 산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보톡스 중에 휴젤을 조건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휴젤 목표가는 어디까지 가요? 일단 휴젤을 목표 주가는 한 15만 원 정도? 15만 원 정도 있어요. 메디톡스 지금 23만 원대 사가지고 30만 원 가격 기다리는 것보다 이 종목이 훨씬 더 안정성이 있을 거예요. 그러겠네요. 알겠습니다. 메디톡스는 일단은 잠깐 킵해 두시고요. 휴젤을 매수하는 게 어떨까 제안을 해드렸습니다. 한번 잘 결정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주가 이 가격적인 메리트도 휴젤이 충분히 더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 15만 원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경자님께서 갤럭시아 머니트리 매수가는 7,600원, 비중은 15%입니다. 꼭 도와주세요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코인 관련적으로 전자결제 대행사 관련 주죠. 갤럭시아 머니트리 지금 7,000원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손실을 좀 보고 있습니다. 꼭 도와주세요에서 이 간절함이 좀 느껴졌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좀 도와주시죠. 일단 오늘 조금 이제 아쉽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갤럭시아 머니터리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STO 쪽으로 상당히 이제 수혜를 받았죠. 왜냐하면 이제 모회사에서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서 STO 쪽으로 이제 수혜를 크게 받았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삼성에서 NFT에 대한 이제 신사업 태스크포스를 가동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마찬가지로 갤럭시아 머니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수혜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최근에 수급이 어느 정도는 잘 형성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무엇이냐? 오늘 결론적으로 차익 실현 흐름이 저는 나왔다라고 이제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결과적으로 주가를 쭉쭉쭉 더 밀어 올려주려면 오늘 8,000원 정도는 뚫어주면서 어느 정도 윗꼬리를 그리지 않고 양봉을 유지해주는 모습이 저는 나왔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추가적으로 힘을 좀 유지를 해주면서 이전 고점까지 뚫어줄 수 있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7,000원 후반대 정도 가다가 갑자기 이전 매물대에 부딪히면서 그대로 차익 실현 나오는 흐름이 나왔죠.
결국에는 최근에 이 어느 정도 좋은 이제 STO 이슈라든지 그 다음에 삼성전자발 이슈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상승이 나왔고 수급이 잘 형성이 됐는데 결국 오늘로 인해서 최근에 들어왔었던 수급들이 대부분 저는 타액 실현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때문에 만약에 갤럭시와 머니트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오늘 저가가 약 한 6,800원 수준으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을 이탈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추가적으로 6,000원 구간까지는 하락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때문에 6,800원 구간 이탈 시에는 추가적인 조정을 염두를 하셔서 저는 최소한 비중 축소 혹은 손절에 대한 부분을 안내를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오늘 이제 고가 부근에 조금 이제 들어가신 것 같은데 결국 이 고가 부근이 매물대에 부딪히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윗골이 그리면서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의 저가를 이탈을 하지 않고 이 정도 수준에서 지켜준다라고 하면 최근에 들어왔었던 이 3거래일 동안의 수급이 아직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결국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이 구간을 뚫어주기는 힘들 겁니다. 이미 오늘 차익 실현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구간에서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크게 구간을 노리기는 어렵고요. 딱 오늘 이제 고점 근처 구간이 매수가 근처실 거예요. 7,670원 구간인데 그 정도 근처 구간 오게 되면 마찬가지로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은 최근에 들어왔었던 수급들이 잘 살아 있었지만 차익 실현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정리에 대한 관점을 갖고 진행을 해주셔야 된다는 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STO 관련해서 수혜를 받았고요. 오늘 수급을 보시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차익 실현 흐름이 나왔다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저가에 6,800원 이탈하면 6,000원까지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비중 축소, 손절 의견 주셨고요. 매수가 근처까지 올라오더라도 정리를 하자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전화로 이야기 나눌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네. 종목 궁금하세요? 위즈익 스튜디오. 위지빅 스튜디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네, 21,000원에 20%. 21,000원에 20%. 아, 네. 다 내려온 줄 알았는데 또 내려가네요, 이 종목이. 그죠? 네. 와, 어떤 네. 게 가장 궁금하세요? 언제쯤이면 매수가에 올라나. 그러게나 말이에요. 왜 이렇게 얘는 올라갈 생각을 안 하나. 과연 위지익 스튜디오 전망이 어떤지 살펴보고요. 대응 전략도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네, 운용용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이거 작년 11월 달에 사셨어요? 굉장히, 더 오래됐는데, 묻하고 해가지고. 네, 그 전에? 그러면 작년 11월 말 정도에 이 종목이 주가 많이 떴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때 재벌집 막내 아들인가? 히트를 치면서 이 회사가 지분 갖고 있는 네몽레인이 그때 39,000원까지 올라갔대. 이 종목이 그때 22,000원까지 올라갔대. 그 전에 샀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럼 그때 안 파셨어요? 왜? 그러게. 매수가까지 했는데. 지금 물을 타서 내려난 거예요. 그 뒤로? 네네. 그렇구나. 이거는 예사가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 자체는 이제 주 사업 자체가, XR, VR 기업 관련된 콘텐츠와 관련해가지고, 예사가 이제 아니냐 그 이유 자체가 이 사업부서 보게 되면 예사가 상장 자회사가 지금 두 개의 회사가 있거든요. MP라는 회사가 있어요, MP. MP라는 회사가 XR 콘텐츠 관련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 관련 이슈가 부각될 때 관련 종목인데 지금 이 종목의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자회사 때문에 주가가 올랐는데 보시면 자 MP 보세요. 주가 지금 저점까지 내려왔죠. 최근에 10,000원까지 갔다가 지금 5,000원까지 내려왔으니까. 그다음에 앞서 지분 갖고 있는 레몽레인이 앞서 얘기했듯이 재벌집 막내 아들 히트 칠 때 작년 11월 말인가 12월 초에 39,000원. 이때 주가 이제 22,000원까지 갔었어요. 근데 주가 이 종목 지금 바닥이죠. 이거 이제 제로 노출돼 버리니까. 이게 두 가지 예사가 이제 주가 올라간 이유 자체는 뭐냐면 실적으로 예사 평가를 받기 힘들거든요. 작년도에 예사가 거의 적자가 났고 작년도에 보면 예사가 250억 정도 영업 적자가 났고 단기 순서이지도 150억 정도 났기 때문에 결국은 제로 모멘텀 때문에 한 겁니다. 자회사들, 레몽레인, 후발주로 움직인 거죠. 그 다음에 MP가 최근에 메타버스 관련해서 주가 움직일 때 이 종목도 함께 1월 달에 이때 주가 움직였거든요. 메타버스 관련 움직이지 않을 때 2만 원대까지 갈 때. 결국 이 종목 주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레몽레인과 관련된 또 뭐 드라마 제작과 관련된 히트가 나오든가, 그 다음에 MP가 지금 저저가에 내려와 있는데 메타버스 관련해가지고 주가가 올라가야지 그때 이 종목이 한 단계 같이 올라가는 그런 약간 이제 지주회사 성격이니까. 근데 예사가 이제 대주주가 컴투스 홀딩스거든요. 이게 모회사는 튼튼합니다. 튼튼한데, 근데 예사가 이제 올해 실적 전망치를 이제 흑자 전환으로 잡아놨어요.
근데 흑자 전환하기가 제가 보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내년도는 영업이 600억 정도 좀 잡아놨는데 무슨 근거 때문에 잡아놨는지 모르겠지만은 콘텐츠 쪽에서 이에 자회사로 봐가지고 실제 이렇게 급성장하게 조화될 수 있는 부분은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증가된다 당연히 주가가 가겠지만은 작년도까지 예사가 지금 4분기에도 90억 정도 적자 난 수준이기 때문에 올해도 여러 가지 올해 이제 콘텐츠 업 자체가 작년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흑자 전환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의미 있게 주가가 실적으로서 평가받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는 쪽이고요. 그래서 주가는 어떻게 봐야 되냐? 일단은 주가 앞서 이제 자회사들 레몬레이라든가 MP 주가가 빠질 만큼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도 저점까지. 그러니까 자회사들이 저점 내려오니까 종목 거의 저점까지 내려왔거든요. 이제 그들 종목들이 반등이 나온다 한다면 이 종목도 기술적인 반등인데 그들 종목들에 비해서 후행적이니까 이 종목은 의미 있게 반등이 안 나올 것 같은데 현재 봐서 반등이 나온다 한다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지금 16,000원이거든요. 계속 지금 20일 이동평균선하고 60일하고 지금 120평균선이 내려오는 그런 어떤 가격대가 겹쳐져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청자님이 여기서도 안 팔았는데 최근에 물타기 했다가지고 해서 단가가 내려왔다고 하지만은 근데 현재로 봐서는 현재 17,000원대 예사 시가총액이 지금 거의 7,000억대거든요. 이게 올라가면 시가총액이 거의 8,000억, 9,000억대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 매도 목표는 단기적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해 본다면 17,000원 정도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점은 그런 정도 형성이 좀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손절은 좀 자제하시고 매매를 한다면 17,000원 정도를 매도 목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을 좀. 물타기 궁금하세요? 물타기는 괜찮아요? 20%인데요. 물타기는 하지 마세요. 20% 정도 되면 되고 아주 실적이 따라주지 않으시면 그 돈이 있으면 다른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해서 대응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7,000원에서 잘 빠져나오시길 바랄게요. 응원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익 많이 채워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자 종목 진단 이렇게 만나봤는데요. 10시 33분 지나가고 있네요. 미국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잠깐만 상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미국 시장은요, 약간의 하락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나스닥이 0.66% 정도로 가장 큰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우는 0.2%, S&P 500은 0.4% 정도의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오늘도 약세로 출발하는 시장입니다. 특히나 다우에서는 지금 존슨앤존슨이나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암젠 이런 종목들이 그래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상승하는 종목보다 하락하는 종목이 조금 더 많게 출발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지금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장 이렇게 힘이 없으면 내일장도 우리도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께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저희 따라오시면서 오늘 밤 꿀잠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저희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좋은 이야기 나눠볼게요. 다음 종목 상담 만나보시죠. 네,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조영기님께서 문의를 주셨고요. HRS 6,150원에 비중이 100%입니다. 네, HRS 비중이 100%. 지금이 매수가 근처에 있는데요. 국내 실리콘 고무 시장의 1등 기업이죠. HRS. 또 최근에 좀 원전 관련해서 같이 올랐었는데 지금 매수가 딱 근처입니다. 앞으로의 전망이 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실리콘 고무를 전문적으로 제조를 하고 이제 예. 매출 비중이 이쪽에서 거의 나오는 기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최근에 엮였었던 부분이 이제 원전용 이제 방화제 소재를 또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유일하게 만들다 보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수혜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최근에 원전주들을 사실 상당히 괜찮게 봤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뭐 일진파워나 G2파워 같은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원전주들이 이제 좋은 흐름이 저는 이어지고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일진파워나 G2파워 차트를 잠깐 이제 보시게 되면 오늘 또 이제 마찬가지로 최근에 좋은 수급 들어왔다가 이제 어느 정도 오늘 윗꼬리를 그리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G2파워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어느 정도 윗꼬리 그리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슬슬 최근에 이제 수급이 많이 들어오기는 했지만 어느 정도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생겨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아직까지 완전하게 물량을 다 털어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다만 이제 오늘 차익 실현이 어느 정도 나온 만큼 이제 큰 상승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겠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면서 HRS를 보게 되면 최근에 어느 정도 좋은 수급이 마찬가지로 들어왔다가 약 한 7,000원 근처 구간에서 이제 이전에 이 매물 구간을 부딪히면서 그대로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금은 차익 실현이 이어지고 있는 구간인데
정말 다행히도 지금 시간으로 한 5%에서 6% 정도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6,500원대에서 아마 이제 내일 출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 종목을 들고 갈 거냐 정리를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일단 한 차례 정리를 하고 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중이 너무 이제 많이 실려 있으시잖아요. 100%로 실려 있으신데다가 HARS가 최근에 이 6,000원 후반대 구간에서 어찌됐든 차익 실현 욕구가 굉장히 강해졌었던 구간이거든요. 때문에 만약에 내일 이 구간을 강하게 못 들어준다라고 했을 때에는 또 마찬가지로 이 구간에서 차익 실현이 그대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일단 내일 시초가로 어느 정도 떠서 출발을 할 텐데, 만약에 이 구간을 강하게 못 들어준다 그러면은 바로 이제 이 정도 구간에서 그대로 차익 실현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 정도 구간을 뚫어주게 되면 그때는 시초가의 힘이 이제 어느 정도 붙여준다라는 거니까 다음 목표가는 7,000원 초반대 정도까지는 노릴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때문에 내일 아침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 안내를 드리면서 6,000원 중후반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구간을 강하게 뚫어주는지 혹은 그렇지 않는가에 따라서 이제 수익 극대화에 대한 부분만 이제 나뉠 것 같고요. 수익은 웬만하면 내일 챙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내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6,500원대 이 중후반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 주시면서 비중이 100%십니다. 좀 너무 많이 가지고 계신데 정리를 좀 하고 가자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네, 미국 지장이 아래로 내려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려드리니까 채팅창에서 아유 미국 때문에 못 살겠어라는 댓글도 남겨주셨는데요. 조금 전에 또 속보로도 나갔지만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죠.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가 나왔고 다시 한번 계속해서 20만 건을 넘어서는 수치가 나오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또 다시 한번 시장을 끌어내리지는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곤 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네 종목에 집중을 하면서 계속해서 앞으로 빨간불 켜낼 수 있는 방법들 찾아볼 테니까요.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종목 진단 이어집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빠르게 남겨주세요. 자, 이번에 만나볼 종목은 사이맥스 살펴보겠습니다. 신강금님께서 남겨주셨고요. 16,000원에 20% 대응 방법 알려주세요라고 남겨주셨는데 조금 짧게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먼저 이거는 뭐 매도하셔야 됩니다. 사이맥스는 제가 반도체 장비 회사들 몇 개 기업 탐방 가봤는데 회사도 제가 GST와 더불어서 한번 가봤던 회사거든요. 제가 됐는데 반도체 이송 장비 회사입니다. 저기 손에 동탄 쪽에 있는 회사인데 뭐 괜찮은 회사인데 그렇게 뭐 뚜렷한 게 없어요. 근데 회사가 과거에 제가 기업 탐방 갈 때 그 로봇 회사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도 제가 고려했던 건데 지금 그 빠졌어요. 이 회사 대주주는 인지 컨트롤스라고 대주주가 자동차 회사거든요. 기업 내용 괜찮은데 영업이익 200억짜리고 당기 수익이 100억짜리 회사예요. 그럼 장비 평범한 장비 회사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 별로 메리트가 없어요. 주당 작년도 실적 자체 당기 수익 100억짜리 주식이니까 올해 작년도 실적 좋게 나온다 주당 EPS 2,000원짜리 주식이니까 싸기는 싸지만 다른 장비 회사 제가 괜찮다고 보는 장비회사 GST라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환경장비 쪽 관련된 유니셈도 괜찮지만은 그들 쪽에 나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장비 종목들이 올라갔다 조정받고 있는데 이 종목 후발주밖에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차트적 보도록 할 건데 아마 최근에 사지는 않았겠죠. 16,100원까지 이때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주가는 크게 올라가지도 않을 거고 빠지지 않는 주식입니다. 재무내용도 괜찮기 때문에 그래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좀 기업 내용상 16,000원 이상 올라가기 어려워요. 이 종목은 매도하셔가지고 지금 14,000원, 16,000원? 약간 지금 2,000원 손실인데 예, 맥시멈 올라가더라도 16,000원 가격이에요. 여기에 저항입니다. 이게 16,000원 사서는 안 되는 가격인데 일단은 반등시 매도하셔가지고 지금이라도 매도하셔가지고 오히려 다른 쪽으로 수평 교체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건 매도 안 한다 그러면 16,000원 정도 우리 시청자 매수한 가격대 정도가 적정하게 매도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사이맥스에 대한 진단까지 만나봤고요. 자, 이렇게 오늘 두 분과 함께한 종목 진단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 종목 진단은 특히나 더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서 저희도 하나라도 더 많이 해드리려고 빠르게 이어가고 있는데요. 내일 이 시간도 다음 주 이 시간도 여러분들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 진단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 히든카드 만나보러 갈게요.